강아지에서는 원래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간혹요 냄새가 더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욕을 아무리 시켜도 잠깐뿐이고요 다시 냄새가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강아지의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 냄새 원인들과 그 냄새를 줄여주는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아지 몸에서요 냄새가 나는 부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 주위에서 냄새가 납니다. 눈물을 흘리는 강아지에서 다발하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눈물 냄새가 아니고요 눈물에 의해서 눈 주위에 효모균이 번식하고 그로 인해 습진이 생기며 발생하는 그런 냄새입니다. 눈 세정제나 혹은 눈물을 줄여주는 여러 보조제 역시요 일시적인 효과뿐이니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요, 효모균이 번식을 못하도록 마른 솜으로 눈물과 혹은 눈주름 사이만 이렇게 계속 닦아주시면서 마르게만 관리해주시면요 냄새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습해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마르게만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닦겠다고 젖은 물티슈나 젖은 걸로 닦아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려서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입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한다면은요 심한 입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 나이까지 들며 치석이 끼고요 치석으로 인해 잇몸에 염증까지 생긴다면요 굉장히 심한 입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8개월령 이하에서 나는 비릿한 입냄새는요 정상적인 입냄새로요 유치가 빠지면서 생기는 피냄새와 아이의 발달하지 못한 소화 기능의 문제로 생기는 강아지 고유의 입냄새입니다. 나름 아기 냄새라고 불리는 그런 냄새입니다. 5살 이전의 강아지라면은요 치석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빨을 안 닦아서 생기는 문제이니까 매일 이빨을 닦아주시면요 많이 좋아집니다. 5살, 6살 이상의 강아지라면요 치석의 문제일 수 있으니 병원에 데려가서 스케일링이 필요한지 입안에 염증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면요 스케일링과 잇몸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몸에서 나는 냄새인데요, 이건 위생이나 목욕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피부병으로 인한 냄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아지는요 피부에 한선이 없기 때문에, 즉 땀샘이 없기 때문에 땀이나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에서는 그리 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피부에서 비릿한 냄새가 많이 난다면요 그것은 피부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냄새일 것입니다. 목욕을 자주 시켜주면 자주 시켜줄수록 피부의 보호층이 더욱더 파괴되어 그때 잠깐뿐이고요 냄새는 결국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목욕 주기를 3주 이상으로 오히려 더 늘려주시고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피부의 상태를 확인받은 후에 필요하다면요 치료를 받아야만 없어집니다. 단순 피부염일 수도 있고요, 어리다면은요 곰팡이성 피부질환이라거나 나이가 들었다면요 호르몬 문제로 인한 피부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귀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요, 사실 귀는요 냄새가 안 나야 정상입니다. 냄새가 심하다면은요 이것은 귀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귀 치료를 받으면요 냄새는 좋아집니다. 귀는 일종의 점막 조직이라서요 자극이 생기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분비물을 분비하며 자극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요 면봉 같은 걸 사용해 청소를 해주면 해줄수록 냄새도 나고 염증도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반대로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냄새가 더 많이 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면봉 같은 것으로 자극을 주거나 화학적 세정제로 세척을 해서 자극을 주는 것은 안 좋고요, 집에서는 청소를 되도록 하지 말고요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간혹 굉장히 심한 변냄새를 풍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사료만 먹는다면은요 사료 안의 영양 성분을요 완전히 흡수하고 섬유질만 배출돼야 하기 때문에 배변에서 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사료와 정확히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 문제입니다. 사료가 소화하기 힘들거나 흡수율이 안 좋은 사료이거나 강아지의 소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사료와 또 정상적인 소화 능력을 가진 강아지라면요 변에서 큰 냄새는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강아지에게 맞는 소화 흡수력이 더 높은 사료로 교체를 해준다면요 변 냄새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항문 주위에서 난 냄새. 항문선에서 난 냄새로요 야외에서 살거나 야생 본능 혹은 영역 본능이 뛰어나 항문낭을 자주 뿜는 아이가 아니라면은요 그리 냄새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항문낭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내 소형견들은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꼭 짜주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짜주면은요 당장은 냄새가 확 줄어드나 짜면 짤수록 더 발달하여 냄새가 더 빨리 더 심해지는 그런 분비기관입니다. 일곱 번째는 강아지의 발에서 나는 냄새. 꼬순내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요, 강아지는 발바닥에 땀샘이 있어서요 정상적으로 나는 냄새입니다. 강아지가 유전적으로 받은 특징과 먹고 있는 음식에 따라 다양한 냄새가 납니다. 심하지 않다면 정상이니 그냥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냄새가 심하다면은요 지간부의 습진으로 인한 세균 번식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발을 너무 빨거나 발의 털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다면은요 지간부의 습진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산책 후에 너무 과하게 발을 씻겨도요 발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층이 망가지면서 오히려 습진이 심하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물로만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냄새는요,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소 냄새가 심하지 않던 강아지가 갑자기 냄새가 심해졌다면요, 피부병이나 귀병, 심부전이나 당뇨 같은 어떤 대사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세심하게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냄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